1951년 1월 9일 한국 평강 북쪽 고지선 12명의 병사가 사라졌다. 에코 3, 연락 두절 6시간. 온도는 영하 25도. 바람은 총성보다 차갑다. 눈보라는 길을 삼키고 무전기 SCR-536은 얼어붙었다. 하사의 손끝은 감각을 잃어가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지도는 젖었고 연필선은 번졌다. 그 위로 붉은 피 한 줄이 떨어진다. 누군가의 손에서 흘러나온 미세하지만 선명한 선. 그 선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유일한 좌표다. 에코 3의 남은 기록은 짧다. 오시, 침묵 1.3초 후, 통신 두절. 그 침묵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늘은 말이 없고 눈은 모든 흔적을 덮는다. 하지만 하사는 알았다. 이 좌표가 틀리면 아무도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중 한 명, 박중사는 26, 막 아이를 본 아버지. 또 다른 병사 김일병은 20살의 신병이었다. 그들의 사진은 얼어붙은 지갑 속에서 서로 맞닿아 있었다. 버텨라. 하사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피맛이 돌자 손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6시 정각, 붉은 점이 지도 위로 스며들며 한 줄의 화살표가 되었다. 그 피 자국은 정말 길을 가리킬까? 12명의 병사는 어떻게 그 산을 내려왔을까? 지금 우리는 그 새벽의 진짜 이야기를 따라간다. 때로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피로 그어진 좌표 위에서 쓰인다. 6시 20분. 바람은 방향을 잃고 눈은 얼굴을 후려쳤다. 고지는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다. 하사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눈을 털며 SCR-536 무전기를 품에서 꺼냈다. 이코삼 보고하라. 대답은 없었다. 배터리는 얼어붙었고 안테나는 얼음층 아래 갇혀 있었다. 그는 장갑을 벗었다. 피부가 천에 달라붙으며 찢겼고 그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었다. 아직 들릴 거야. 그는 귀를 기울였지만 들린 것은 단 하나. 눈이 떨어지는 소리뿐이었다. 지도의 가장자리는 젖어 있었고 선들은 지워졌다. 그는 손가락으로 다시 좌표를 더듬었다. 0시 24분. 포격 지원 시간까지 3분 남았다. 틀리면 포탄은 바로 이 고지 위로 떨어진다. 하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23N9. 맞아. 분명히 이 좌표였어.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마음속의 의심은 눈보다 깊게 쌓였다. 산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진동. 적의 움직임이었다. 땅속의 울림이 발끝을 타고 올라왔다. 이대로 포격이 시작되면... 하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돌았다. 손끝에서 다시 피가 흘렀다. 그 피가 지도 위로 떨어지자 눈과 섞여 한 줄의 붉은 선이 번져갔다. 6시 26분, 포대의 준비 신호가 들려왔다. 이제 결정해야 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붙잡았다. 좌표 수정 23N9. 반복한다. 하지만 잡음뿐이었다. 바람이 포성을 삼키듯 불어왔다. 하사의 목소리는 눈 속에 묻혔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6시 27분. 시간은 거의 다 했다. 바람은 계속 울부짖고 고지는 눈에 잠겨 있었다. 하사는 마지막으로 무전기를 붙잡았다. 이코 3. 응답하라. 그러나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은
총성보다 무거웠다. 그는 안테나를 부러진 손끝으로 들어 올렸지만 피가 얼음 위로 떨어지며 금속에 얼어붙었다. 이 좌표가 틀리면 모두 끝이야. 하사의 속삭임이 입김 속에서 사라졌다. 포대의 사격 신호까지 60초. 그는 지도를 펼쳤다. 젖은 종이는 거의 찢어져 있었다. 그러나 하얀 눈 위에서 붉은 피 한 줄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그는 그 피로 좌표의 마지막 숫자를 완성했다. 2, 3, and 9.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하늘에서는 아직도 정찰기의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는 희망을 걸었다. 위에서 이걸 봐야 해. 그의 시선이 하늘을 꿰뚫었다. 피로 그은 좌표는 바람에 흔들리며 붉은 화살표처럼 빛났다. 정찰기가 그 선 위로 지나가는 순간 안테나가 미세하게 깜빡였다. 23N9 수신 확인. 그 말과 동시에 산 아래에서 포성이 터졌다. 땅이 울리고 눈이 하늘로 솟구쳤다. 첫 번째 폭발이 고지 너머를 덮쳤다. 두 번째 폭발은 먼 산의 그림자를 무너뜨렸다. 하사는 무전기를 쥔 채 무릎을 꿇었다. 귀에서는 포성이 멀어지고 바람만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좌표 맞았어. 첫 번째 포탄이 떨어진 순간 공기가 찢어졌다. 고지의 눈이 폭풍처럼 솟구쳐 오르고 하늘은 하얗게 갈라졌다. 그 충격에 몸이 뒤로 밀렸지만 하사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귀에서는 포성이 울렸고 심장은 다른 리듬으로 뛰었다. 이게 맞았어. 그가 속삭였다. 두 번째 포탄은 적의 참호선을 직격했다. 산 아래에서 불빛이 번지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눈은 불길 속에서도 내리고 있었다. 지도의 붉은 선이 향한 방향, 그곳이 정확히 폭발의 중심이었다. 그 피가 가리킨 좌표는 틀리지 않았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졌다. 지지직 에코 3, 응답하라. 하사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한쪽 귀가 울리고 있었지만 들렸다. 생존자, 7명 확인, 지원 사격 정확하다. 그의 입에서 미세한 숨이 새어나왔다. 살아있어. 하늘에서 정찰기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는 눈 위에 몸을 눕혔다. 차가운 눈이 그의 얼굴을 덮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손바닥에 피는 얼어붙었고 지도는 눈 아래 묻혀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이제 그것은 포성이 아니라 생존의 숨결이었다. 고지 아래 에코3의 병사들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눈과 재로 뒤덮였지만 서로를 확인하며 웃었다. 하사는 먼 곳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다. 포성의 잔향 속에서 그는 무전기를 품에 안았다. 좌표 맞았다. 그 말과 함께 산 위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피를 덮고 새벽이 고지를 삼켰다. 파사는 하루가 지나고 포성이 멎었다. 하늘은 다시 흐려졌고 고지는 눈으로 덮였다. 새벽 7시 구조대가 올라왔다. 그들의 발자국은 눈 속에 깊이 파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바람이 밤새 내린 눈을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다. 여기 뭔가 있다. 한 병사가 손으로 눈을 파냈다. 그 안에는 젖은 지도 한 장이 있었다. 붉은 선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얼어붙은 무전기 SCR-536이 놓여 있었다.
하사의 이름표, 피로 얼룩진 채 반쯤 묻혀 있었다. 구조대장은 조용히 무전을 켰다. 이코3, 생존자 7명 회수 완료. 지휘관 하사. 확인 불가. 말끝이 끊겼다. 그의 시선은 지도 위의 선에 멈췄다. 그 선은 명확했다. 포탄의 낙하 지점과 완벽히 일치했다. 그 피가 방향을 가리켰던 것이다. 구조대원은 그 지도를 조심스레 접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장갑을 얹었다. 누가 그었든 이 선 덕분에 우리가 산 거야. 그는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다. 이코3, 좌표 확인 완료. 귀환한다. 바람이 그 말을 삼켰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이 내렸다. 하얀 눈 속에 붉은 흔적이 천천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선이 가리킨 길만큼은 영원히 남아 있었다. 1951년 1월 9일 평강 북쪽 고지선 에코3 부대 보고 중단 시각 6시. 생존자 7명, 지휘관 하사 미귀환. 그 문장은 전쟁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남아 있었다. 잉크는 번져 있었고 종이는 노랗게 바랬다. 그러나 그 위에 적힌 한 문장은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았다. 피로 쓰인 좌표 23N9. 전쟁이 끝난 뒤 그 지도는 국방기록원으로 이송되었다. 하사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기록에는 단지 무명 영웅이라는 세 글자만 남았다. 그러나 구조대의 증언은 달랐다. 그날 새벽, 고지 위에서 붉은 화살표 모양의 자국이 하늘에서 보였다고 했다. 정찰기 조종사는 그 좌표를 따라 폭격 명령을 내렸고 그 한 줄이 12명의 생명을 살렸다. 시간이 흘러 그 지도는 유리 진열장 안에 놓였다. 누군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지도야. 하지만 그 피는 길을 가리켰어. 지도 옆에는 낡은 무전기와 녹슨 명찰 하나가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SCR-536 에코3. 그 철제 표면에는 하사의 손끝이 남긴 긁힘 자국이 있었다. 눈처럼 하얗게 부식된 금속, 그 아래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남지 않았으나 그가 그은 좌표는 한 세대를 구했다. 전쟁의 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피로 그어진 선은 아직도 기록 속에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선을 따라 걷고 있을 것이다.